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청계광장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불금시대라고. 네, 그런데 네. 저기 인파에 비해서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저희 앞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니까 앞으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중요한 네. 광장에서 두 가지 행사가 있는 거라고 오늘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알겠지만 우리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언론 노동자분들 빨리 정상화 될 거라 믿으며 네. 그와 똑같이 네. 복지국가도 우리가 정상화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이 청계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장 보니까 양혜정 선생님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네. 좀 시원해졌어요. 네. 네, 유동호 쌤은 복장 보니까 굳이 네네. 보타이를 하고 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 방송이고 녹음인데. 네? 아니 방송 때는 꼭 비주얼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순서가 다음 순서 처음이지 우리가. 네. 네네. 오늘 소중한 분 몇 분 모셨는데. 아 벌써 모셔요? 그럼요. 아, 저분 그래요? 최창호 내만보 공동위원장님.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내망복 분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은 간만에 나오신 거죠? 예, 뭐 안 불러줘가지고. 아 네. 그래요? 저희가 아껴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아껴뒀다고 하고 방송을 생각해서 PD님이 섭외를 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복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어떤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출범시킨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 기대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바른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 네. 약간 좀 기대를 하는데 약간 좀 표정이 네네. 일단은 제가 여러 언론 창구를 통할 때 문재인 정부의 그 방향이 보면 포용적 복지국가 맞나요? 네. 그런 말을 쓰는데 네네. 뭐 포용적인 면도 있고 안 포용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포용적인 면도 있다. 네. 뭐 이름은 이제 특별한 이름을 하나 찾아서 썼겠죠.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포용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포용적이지 않다? 네. 뭐 양면이 있긴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좀 그 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짧게 하라 그래서 지금 짧게 네. 하고 있는데 이제 포용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광화문에 장애인 분들이 그 오랫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또 같이 악수도 하고 뭐 그랬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은 훈훈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부양 의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뭐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장애인 등급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좀 뭐 공론화위원회처럼 좀 위원회를 만든다고 일단 합니다. 그건 일단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바로 재정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그 또 다음 타자로 나오시는 분께서 세금 이야기는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네. 일단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 문제가 오랫동안 현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급권자 분들께서 기초연금을 받긴 받되 이것을 다음 달에 토해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꽤 오래 예, 문제가 이게 되고 벌써 있었죠. 한 4년 정도 그렇게 뭐 거리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이 쟁점이 되어 왔던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 싹 씻고 지금 지나가 버리고 있거든요. 이거 매우 곤란하다. 바로 이분들을 포용하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포용적이지 못한 이름이 좀 적절하지 않은, 네, 이런 값을 하려면 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이라서 앞에 문을 이렇게 포용적 복지국가로 열었는데요. 최창우 위원장님 모신 이유는 주거복지, 부동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좀 모셨습니다. 8위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되고 부동산이 경기가 얼어붙었다, 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주거복지 면에서는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예, 지금 뭐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엄청 환호를 하시는지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토론회에 갔더니 주거복지 토론회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옆쪽의 방에는 엄청나게 넓은 데에서 막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보니까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뭐 한 1000명 있었어요. 우리 쪽에는 50명 있었고. 그래서 이게 참 풀어야 할 수수께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 예,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집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이 부동산이냐? 동산 부동산 중에 이게 부동산이냐? 땅이 또 부동산이냐?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개념에는 사고 판다, 돈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저당 잡힌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동산에서 주무시고 부동산에서 세수하고 부동산에서 혹시 출근하셨나요? 오늘 저녁에 부동산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죠? 그 부동산으로 가실 거라고요? 부동산으로 집을 보기 시작하면 주거권 정책, 주거복지 정책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틀리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거 대책이라고 주거대책. 해야 맞다. 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일단은 뭐 투기를 잡는다, 이제 요런 관점인데, 이 투기는 잡아야 되죠. 근데 투기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면 집이 사고 파는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이렇게 시각전환, 철학의 변화, 이것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면 멀리는 교과서까지 바꿔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다뤄야 된다. 근데 왜 안 다루냐? 대학교에서도 부동산 학과는 있는데 주거 학과는 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뭐 투기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 뭐 투기지구, 조정지구는 이제 지지난달에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의 극약 처방을 한 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유세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월세 상한제나 또는 계약 자동 연장권, 즉 계속 거주권, 이런 게 없어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막 이렇게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잘 안 실어주더라고요. 예, 지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9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 주거복지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뭐 내용이 확인되어야 봐야 될 테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주거복지 하면은 범주가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 못된 법률을 바꾸는 문제가 첫째 있고요.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거주제를 명문화 시켜놨는데 다른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에 2년제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한 곳에 들어가면 계속 쭉 살거든요. 그리고 5% 상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계약 기간 내에서만 적용을 해요. 계약 연장할 때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갑질이 가능하죠. 막 올려달라고. 그래서 주거급여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주거복지 정책 중에 하나로 보는데, 주거급여에서 10만 원을 올렸는데 월세가 10만 원 올라가면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금을 막 폭등시켜요. 그리고 이사가라고 막 갑질하면 이사할 때 그 아픔, 고통, 이거는 뭐 둘째 치고 일단 이사비가 엄청나게 깨지거든요. 그럼 세입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더욱더 가난하고 계속 가난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주거급여를 상향시키는 걸 해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부양의무제에서 이 주거급여 이 부분은 삭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 1조 원 가까이 추가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무튼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렇지만 워낙 주거급여가 이전에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임주택.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는 13만 호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주택 이런 것을 4만 호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 한다, 13만 호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저번에 뭐 보여주는 거 보니까 5년 계획에 그 안을 내놓은 거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장기라고 공약을 한 거죠. 장기는 30년 이상 거주하는 걸 장기라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11만 호 공급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13만 호로 해서 2만 원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단기가 3분의 2 정도에 이르는 박근혜 정부 방식하고 지금 똑같다. 근데 이것을 발표할 때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속 거주권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5년 계획안에는 전월세 상한제 또 뺐어요. 그리고 장기 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뺐나 봐요. 그 발표한 거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도 문제지만 주거복지 또 다른 복지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힘껏 외치지 않으면 커다란 변화는 오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천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주권자로서 정부가 잘못하는 거, 공약 안 지키는 거 이런 것은 과감히 비판을 해서 과감히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네. 다 됐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발언하시는. 네. 그 지금 또 시간에 쫓기고 하나 있습니다. 네, 활동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정 없는 세상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1인 그 피켓 시위나 이런 걸 종종 하시는 걸 페북을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하시고 좀 널리 알리실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널리 알려지는 방송 맞죠? 그죠? 예. 네네. 직걱정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집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자동 연장권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주택에 대부분 사는데 국민들 세입자가 공공주택이 우리나라는 100채 중에 5개밖에 안 되고 다른 민간주택이 4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입자들이 이사 안 가고도 내 집처럼 생각하고 한 곳에서 편안하게 많이 올려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내 집이다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도 우리는 너무 적으니까 우리하고 임차 구조가 비슷한 프랑스 정도 수준인 17% 정도, 지금 5%인데 그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250만 호 공공주택이 추가 확보돼야 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것을 위해서 뭐 올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인.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송 혼자 올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네, 의지가 느껴졌어요. 일단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지 요소, 그다음에 이제 주거 복지에 관련된 그 위원장님, 대표님 얘기 들어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 눈빛을 올인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만보 라디오가 올인하는 모습 좋습니다. 예. 네, 네. 올인하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네, 지금까지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님, 그다음 직업정원 세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공개 방송을 맞이해서 특별한 노래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두 분의 가수를 모셨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이제 아이돌 수준이죠. 네, 공연에 저희가 드디어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이게 좀 식어가는 이거 앞에가 너무 후끈했어요. 이너심. 네, 청소년 형제 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힘찬 공연 같이 한번 듣게보겠습니다. 너무 맑다고 해야 되나요? 제목이라든가 뭐 있나요? 소개 좀 네네. 시켜주시겠어요? 저희 팀은 이제 퓨전 타악 밴드 이너심이라고 하고요. 이너심. 네, 이렇게 저희 형제 2인조로 해서 거리 네, 형제라고 합니다. 거리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주로 핸드팬이라는 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카원하고 여러 세 개의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여름하고 이제 광대를 위한 헌시라는 곡인데요. 여름하고 광대를 위한 헌시. 네네. 네.
네, 여름이라는 곡은 좀 이렇게 바닷가에서 약간 파도 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해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네, 직접 만드신 노래인가요? 네네, 곡이? 다 두 곡 다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네. 아까 잘 뻔했어요. 자단이 되게 힐링이 몽환적인 된다. 네, 힐링이 되죠. 몽환적인 곡. 피곤하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셔서. 네, 그쵸. 여기 그 청소년 분들이세요. 그쵸. 두 분 그 형제분이신데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너심의 노태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너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017년 서울시 거리예술단으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단.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너심의 노태서라고 하고요. 주로 카운이랑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두 악기 다 생소한 악기라서 그 악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악기는 2000년도에 처음 스위스에서 발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39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악기입니다. 이름은 핸드펜이라는 악기고요. 영어로 손은 핸드죠. 그리고 후라이팬은 펜. 그래서 손으로 치는 후라이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철판으로 만들어졌고 망치를 두들겨서 튜닝을 해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치면 이제 몽환적인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만들어진 지 한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악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카온이라는 악기는 페루 악기인데요. 상자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앉아서 손으로 칠 수 있는 타악기입니다. 저쪽 앉아서 하는 거는 TV에서 네, 많이 소개됐죠. 좀 맞나요? 네네네. 힙합 스타에서 한 번 나왔고, 그래요? 네,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그런. K-pop 스타에 나가신 건 아니죠? 제가 나온 건 네. 아니고. 네. 네. 이제 몽환적이란 설명을 주셨는데 네. 듣고 보니까 진짜 맑아지면서 네.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잠이 오셨어요? 아니 심취한 거예요. 잠잔 게 아니라. 네네. 혹시 그 아까 스위스 악기고 페루 악기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외국에서도 많이 나간 적은 있으십니까? 외국에서 공연한 적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제 전세금을 빼가지고 유럽을 여행을 전세금을 빼고 유럽 여행.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냥 여행만 가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사물놀이를 통해서 거리 공연을 이제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려고 이렇게 9개월간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사물놀이로 거리 공연을 한 그 경험이 지금 여기 한국 와서도 저희 이너심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에서 계속 머무셨으면 혹시 어느 나라에 가봤고 그 나라의 뭐 청소년들이 느끼는 복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떠신지. 예. 저희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게 좀 있는데. 왜냐면 이 방송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청소년 있고 청소년 복지가 심각하거든요. 그래. 우리 그래서 어떠신지 경험한 것만 그냥 아끼는 몽환에도 편하게. 질문이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거리 공연 위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24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 청소년분들이 그냥 그렇게 근심은 없다. 네, 근심이나 그런 걱정 그런 게 없고 주로 이제 입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유럽의 복지가 청소년들이 더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네. 형제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형이고 동생인가요? 제가 형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마이크를 동생한테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소개할 때 빼고는 동생분이 별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동생분이 악기 치는데 자기 악기도 이쪽에 설명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연을 몇 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 다녀보니까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도 그렇고 뭐 국내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이 이너심으로 활동을 할 때 이 핸드펜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이렇게
생소하게 보시고 되게 신기해하시고 많이 힐링을 받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명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행을 다닐 때는 이제 저희가 주로 사물놀이를 하거나 상모를 돌리고 이렇게 공연을 거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한국에서 이런 음악이 있는 줄 몰랐다 하시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시면서 놀랍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굉장히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특히 장구나 그런 꽹과리나 징의 울림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듣고 보니까 사물놀이를 했는데 악기는 엮이고 이게 왔다 갔다 됩니까 이게? 네, 저희는 이제 풍물도 이제 한 거의 이제 10년 정도 했었고 역시 감각이 있어. 이렇게 내가 알아봤다니까. 뭘요? 네. 감각 있는 좀 사람 왔다 알아. 갔다. 한눈에 알아봤다고요? 네. 네, 동생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형이랑 같이 다니는 게 어떤지 계속. 공연하는 거요? 뭐 계속 아니 생활도 같이 하고 공연도 계속 같이 하니까 다른 형제분들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길었었는데 이제 형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가지고 이제 그래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공연 다니는 건 괜찮으시고요. 해체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마 해체? 해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은 질문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녹화하다 보니까 그냥 보내기 좀 아쉽잖아요. 그죠? 이 몽환적 분위기 한 번 더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네, 앵콜곡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혹시 공연 요청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너심은 이제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너심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블로그가 뜨는데 거기를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거기에 이제 닉네임이 이제 네이버 메일이잖아요. 네, 메일을 통해서도 연락 주시면은 저희 공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너심 두 형제분의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너심, 청소년 형제 밴드라고 이너심.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나가는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러니까 듣는 모습을 봤을 때 다 같이 음악이 하나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는 에너지라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평정심, 힘을 느꼈어요. 잠깐, 네네. 그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코너입니다. 어떤 퀴즈? 퀴즈? 퀴즈. 아, 웬일이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죠? 퀴즈 시간입니다. 어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거 처음 사용해봐요. 네. 네, 그 지난 16회 방송에서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유영덕 관장님이시죠. 그 복지관 관장 말고 다른 직함을 가지고 출연을 하셨는데 정확한 그 풀네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굉장히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네, 음악을 듣고 보니까 이제 다음 나오시는 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살짝 들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누굽니까? 야, 이게 한국 조세 재정. 그죠? 한국? 네네. 한국의 한국 맞죠. 한국의 조세 페루, 재정에 스위스까지 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세금에 관련돼서는 이제 한 축이 오고노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계셨죠? 계시죠? 뭐 지나갔나요, 그분도? 계세요. 있었는데 이제 홍의 시대가 왔다. 네네. 네, 해가지고 한 거죠. 이제 이분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 팀장님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탁이라고 합니다. 역시. 지금 이제 오고노는 가고 무슨 소리야 지금? 일부에 이게 집 얘기하다가 뭐 많이 좀 이게 좀 혼란이 좀 와가지고 올인하는 분위기가 좀 돼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오늘 모신 게 재정 문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복지국가에 관련된 재정 문제거든요. 네, 참 재미없는 주제인데 네네.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불렀어요. 그 혼자 한 분으로 모신 게 아니고 그래서 두 주제를 나누어서 너무 왜냐하면 사실 청취자분들 딱딱할 수도 있고 그쵸,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건 저희가 짧게 가져가자. 감사합니다. 절반으로 잘라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게스트 문제가 아니고 주제별로 그렇죠. 이렇게 짧게 네. 가져가자라고 했던 거고요. 복지국가에 관련 재정 문제 정부가 출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이든 포용적이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수식어가 있다는 모르겠지만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사실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이 8월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같은 날 이제 부동산 정책이랑 같이 나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상대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올렸고, 그죠.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렸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네. 특히 법인세 최고세를 올린 것은 30년 만에 처음 30년이나요? 이거든요. 계속 내려만 오다가 그 방향을 바꿨다. 큰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를 네. 부여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의 재무 자문을 주로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재원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재원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사업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전체 사업 중에서 그 이번 세법 개정안 증세로 조달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좀 그러니까 적다. 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마련하겠다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내세웠던 복지 공약들이 다 달성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조세에 대한 어떤 방안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총 공약 이행 재원이 17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좀 축소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178조를 기준으로 봐도 60%를 재정 제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재정 제출 절감이야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서 그렇게 큰 돈이 생기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0% 중에서도 또 75%는 초과세수라고 해서 세수의 자연 증가분. 근데 이 자연 증가분이 나오는 이유를 따져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좋았던 덕도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잘 이어질지.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그쪽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 178조에서 대부분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복지 정책들이 후퇴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의 전환은 합격점. 네. 예, 그러나 규모가 너무 작다. 생각보다 작다.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100일인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증세가 참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증세에서 망했다는 정부 참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재원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고 증세는 누군가 건드려야 되는데 인기 없는 정부는 절대 못할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달리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겠습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70% 80%를 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걸 못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높을 때 하는 게 사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에 대해서 뭐 이제 막연하게 조세정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핀셋 증세라고 부르는 이 증세 방안에 대해서 한 85%는 찬성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그 지지율이 그것도 한 70% 이상 되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뭐 보유세 같은 거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한 70% 이상, 때로는 80%까지 나온다는 걸 보면 꼭 그 증세 문제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질러라. 그쵸. 네. 전인권 씨가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듯이 걱정 말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보험을 더 걷느니 세금이 늘어나는 이런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여론을 많이 형성해 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린 어떤 댓글들이나 반응들을 보니까 그러면 사보험 없애도 되겠네. 또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이 강화되면 더 좋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만 올려도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우린 하겠다라는 댓글들도 좀 많은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민간 사보험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가게 단위로 보면 민간 사보험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료를 잘 올려서 보장료를 높여주면 건강보험료 더 내는 것보다 민간보험료 줄어드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가게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장률을 굉장히 그러니까 100만 원 그 이하 본인 분한 상한제로 간다라고 했으면서 실제로 70%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복지 단체들이 원했던 이제 보장률은 한 80% 정도, 그러니까 그 유럽의 복지 국가들의 평균적인 보장률 정도까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뭐 장기적이더라도 목표 설정하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목표로 70%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그 복지 국가 복지 또 재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오늘 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삼성 회장님, 부회장님이지 하여튼 바지 부회장이죠, 바지 부회장. 이게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거기 관련해서 네. 일은 안 하시나 봐요. 네. 네. 삼성과 관련한 일은 안 하시는 걸로.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너무 긴장도 하고 또 붕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좀 그랬었는데요. 그래요? 그 이재용 재판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생업을 접고 몇 달간 쫓아다녔던 이슈다 보니까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그 민변 변호사님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이제 뉴스보다 빠르게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는데 처음에 계속 뭐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제3자 뇌물죄 인정 안 된다. 뭐 이래서 이렇게 끝나나 그랬었는데 중간에 이제 모든 5개 제목이 하나하나씩 다 유죄로 인정돼서 제대로 판결이 한번 나오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또 구형을 또 5년을 때려서 이 재판부가 판결문을 쓴 게 아니라 드라마 각본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몇 년을 원하셨나요? 5개 범죄가 다 인정됐는데 그 중에 그 국외재산 도피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저가 10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10년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 그 재벌 총수에 대해서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이게 항상 그렇게 나와서 관행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5년 징역이 선고돼서 집행유예가 아닌 것이 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내세웠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적절한 야합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점에선 그런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은 앞에하고 똑같은 거네요. 방향은 맞은데 너무 부족하다. 그러게 제가 극단적인가 봐요. 계속 트렌드 아닙니까? 이런 방향은 맞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게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한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조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뭐 지난 정권보다 어떤 정책이나 조세 부분은 개선된 것은 개선된 것은 맞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하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올해 복지국가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연금부터 해서 뭐 주거, 의료 등등 했었고요. 9월부터는 세금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증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작업으로서 복지국가 학교를 진행하니까요. 그 학교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야 돼. 네, 책은 안 내세요? 저희 책 그런 것도 홍보해드리는데. 책은 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역량이 안 돼서. 그럼 네. 책을 혹시라도 내시면 저희 그 퀴즈 선물로 저희가 또 협찬을 받아서 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걱정 말아요 재정? 아니 괜찮네요. 홍순타게. 응. 괜찮다. 홍수타게? 그거. 괜찮습니다. 제가 네. 저한테 계약하는 거. 예. 꼭 해야 된다는 코너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나오신 김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그 담당 PD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역대 우리 그 라디오 베스트 현재까지죠? 예, 현재까지 5위까지 순위를 저한테 주셨어요. 네, 저희가 17회 방송이 나갔고요. 네네. 그 1회는 2번에 걸쳐서 나가서 총 16분 네, 게스트들이 오셔서 방송 녹음을 해주신 건데 5위까지 저희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죠? 인기 방송이라서 한 10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17회 중에 그래도 5위까지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위를 한번 부르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네네. 5위가 뭡니까? 5위는 제9회 박원순은 과연 복지시장인가? 너무 센 주목. 그렇죠. 페북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서울에서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 광장에서 특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약간 뭐 방송이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그 박원순 시장을 욕한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네 5위를 했네요. 여기는 안 오셨네요. 이 게스트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복지국가 하려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든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위는 어떤 내용이었죠? 4위는 홍순탁 선생님께서 발표했습니다. 옆에. 제가 한 방송인 줄 알았잖아요. 발표요. 네. 우리 방송 안 나오셨잖아요. 왜 그래요? 4위가 저 이거 들었어요. 저 들었는데요. 제16회 옳은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복지. 이게 유영덕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특기 위원장님이 나오신 방송이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 방송이었죠. 뜻밖인데 지난 방송이 4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 방송 머쓱하게? 그 전 방송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 네, 그때 사회복지사로서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랑 앞으로 뭐 동료나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위주로 저희가 또 방송이 이어졌었던 건데요. 꽤 빠른 속도로 이제 곧 오건호 위원장이 따라잡겠는데요. 네. 네. 오늘 공연 인허심 공연처럼 네.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분이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 너무 짧더라고요. 이게 네네. 더 많은 좋은 얘기 또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이 방송 한 듣고 50회 싶으면 한번 더. 넘어가면 네. 50회 네.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3위는 뭔가요? 3위는 제7회 방송입니다. 순위가 하락한 건가요? 오건호의 대선 전망과 복지국가의 미래. 오건호 위원장님 네 나오셨었고요. 그래요? 의외로 높았어요 순위가. 그쵸? 원래 이게 순위 있었어요? 몰라요. 치고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비슷한 분야에 있는 우리 네. 그 홍
팀장님께서 보선 그 3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볼 때는 순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저쪽 끼워넣기 아니야? 주최 끼워넣기. 측에서 밀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안 치시는데요, 다. 네네. 2위는 뭡니까? 2위. 2위는 그 제3회 방송된 겁니다. 잘 죽여주는 나라 복지국가. 강원남 행복한 죽음 연구소장 오셔서 그 웰다잉 관련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셨었죠. 지금도 저도 이것도 약 울림이 있는데 네. 복지국가는 잘 죽는 길을 내가 체제를 만들고 이거 참. 네, 저도- 이분이 또 얼마 전 지금 책을 집필하고 계신 걸로 책이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출판 계약했다 하고 원곡에 쓰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때 좀 더 그러면- 친해질 걸 그랬나? 그때 왜요?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는데.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책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뭡니까? 발표해 주세요. 네, 1위는 제 1회가 1회네요. 1회가 1회예요? 사회복지사 시국선언 외 박진재 편이었습니다. 오, 이거 박수 한번 쳐야겠다. 여기 안 계세요. 그래요? 네, 박진재 지금 그 옮기셨어요, 직장을. 그 옮기신 이후로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다면 빨리 광장으로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회 방송이 지금껏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글쎄. 혹시 양혜정 선생님 네. 출연해가지고 다 네. 목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이거? 이게 방송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행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우리가. 그 박진대 과장님 그때는 이제 과장이었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과장이었는데 그분의 역량일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의문이 있다? 네, 제 덕이다. 네. 저희는 우리 살자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진행자가 오니까 목소리 듣고 어떻게 네. 하시나 다 보고 이러면 안 되는 내용 좋았어요. 네네. 진짜 사회복지사협회 당시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네. 그래도 이제 맨 마지막에 같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홍스탄 위원님께서 복지국가의 총평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는데요. 다 했어. 역시 걱정 말아요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짧게 짧게 이렇게 순서를 역시 하시고 방송을 알아. 그렇죠. 그러면 이 방송에 바라는 점. 그건 있죠. 저는 사실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주로 순위가 높은 것들 그리고 이제 주제가 재밌는 것들만 다운받아서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복지국가의 사람들을 한번 듣다가 뭘 잘못 눌러서 항상 자동으로 저한테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잘못 눌렀다고요? 네, 그래서- 네. 잘못이요? 그러니까 뭔가 눌렀더니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던데 주위 분들이 다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항상 무조건 다운로드가 되도록 해서 이 방송이 이제 100위권은 네. 벗어나서 50위 또는 20위 이렇게 그 팟캐스트 첫 화면에 보일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내만보 그 운영위원분들 네, 댓글 부대도 좀 풀어주시고 좀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같은 공간에서는 많은 지금 이제 잡음이라고 하지만 이 잡음이 아닙니다. 이 많은 열망이 있는 소음이 아닌 희망의 소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힘내라 공영방송 옆에서 있고요.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못하면 이거 다시 뒤집혀가지고 한동안 거의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이 한번 끝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심의 연주를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가을.